이퓨얼이라고 하는 것은 퓨얼이 앞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는 연료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에 관심을 불러일으킨 또 다른 커다란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보다도 더 빨리 가는 부분이 비행기하고 선박인데요. 오늘 모신 분은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배충식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좀 배우고자 하는 게 지금 이퓨얼 에너지라는 게 좀 장안의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내연기관차에 대한 판매 금지, 이게 이제 EU에서 30년까지로 딱 못을 박아놨고,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막 확산되는, 신재생 에너지들이 확산되는 어떤 계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퓨얼 에너지를 쓴다면 그 이후도 35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퓨얼 에너지라는 게 도대체 뭔가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유러피안 유니언은 본래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가 올해 초에 이퓨얼을 사용하는 자동차는 2035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해서 이퓨얼이 앞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는 연료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퓨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래 이퓨얼의 E는 전기의 일렉트릭 또는 일렉트로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전기연료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탄소 중립 시대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기반한 전기가 주요 에너지원이 될 텐데, 그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로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연료이기 때문에 이퓨얼이라고 부릅니다. 재생에너지에서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재생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포집해서 전기가 만든 수소와 합성하기 때문에 합성이라는 단어까지 써서 재생합성연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재생합성연료는 이렇게 재생에너지로부터 나온 전기를 가지고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고, 이 수소를 직접 쓰거나 이 수소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합성해서 암모니아를 만들거나, 또는 공기 중에 있는 CO2 또는 CO2가 나오는 지점에서 CO2를 포집해서 여기에 있는 C를 합성해서 수소와 합성해서 만드는 다양한 종류의 연료를 모두 우리가 이퓨얼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렇게 요새 부각받게 된 계기가 있나요? 실제 이퓨얼은 꼭 필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는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를 가지고 그 전기로 배터리에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자동차나 뭐 여러 가지 에너지 기기에 쓰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배터리를 가지고 비행기를 띄운다거나 선박을 운용한다거나 커다란 상업용 차량, 트럭 같은, 또는 우리 토목용으로 쓰는 커다란 그 운송기기를 쓴다거나 하는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너지 밀도가 높게 필요로 하는 수송기기에는 배터리로는 부족하다.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액체 연료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기술적인 이유고요. 또 현실적인 이유로는 지금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귀금속 종류 또는 히토류, 뭐 리튬, 니켈, 코발트, 마그네슘, 아주 다양한 종류의 그 재료가 필요한데, 네. 이 재료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배터리만 가지고는 다 못할 것 같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재생합성연료를 만들 때 CO2를 포집해서 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의 초점은 지구 온실가스라고 부르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이산화탄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훨씬 적극적인 기술로서의 의미가 있다 해서 이 이퓨얼이 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 근데 이 탄소 포집이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아직은 뭔가 그 혁신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이게 경제성이 어떤가라는 질문이 좀 생기네요. 과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이퓨얼 에너지가 기존의 어떤 휘발유라든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배터리로 만들어진 어떤 전기료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그 가격 어떤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은 아주 잘 정립은 돼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발전소라든가 또 철강 회사, 시멘트 회사 같은 데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것은 농도가 높기 때문에 쉬운데 공기 중에 한 420ppm밖에 없는 희박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경제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퓨얼이 양산이 되려면 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의 비용이 큰 문제가 되겠죠. 사실은 이 퓨얼을 만들 때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거는 탄소 포집이 아니고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아, 그래요? 수소 생산에서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수송 부분 기준으로 봤을 때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 기술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배터리, 그 다음에 수소를 이용하는 연료전지,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재생합성연료 이퓨얼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그 어느 것도 아직은 경제성을 확보한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배터리가 싼 것처럼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배터리 차가 지원금, 우리 서브시디라고 부르죠. 지원금이 없이 시장에 나와서 경쟁력을 갖게 될 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고요. 아, 그렇죠. 게다가 이 전기차가 다니게 하기 위한 그 시설들이 많이 필요한데 네. 충전소를 포함해서 전기 시설을 새로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 고려하면 일부에서는 배터리 전기차를 전 세계에 까는 비용보다 이 퓨얼을 만드는 비용이 적게 들 수도 있다라는 보고서가 최근에 국내에서도 나왔고 미국의 맨하탄 연구소에서도 그런 보고서가 지난달에 나온 게 있어서 네. 사실은 그 경제성을 먼 미래에 가늠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기술로서 그 탐색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이퓨얼 에너지, 사실은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히틀러 연료라고도 불린다고요? 이거는 뭐 과거에도 사용이 됐었던 어떤 그 전적이 있나요? 히틀러 연료하고 이 퓨얼은 공정상에 유사한 점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연료입니다. 공정상에 유사한 점이라는 건 뭐냐면 히틀러 연료는 2차 대전 때 독일이 석유가 부족해서 석탄을 합성해서 액체 연료를 만들어 썼던 걸 우리가 히틀러 연료라고 부릅니다. 유사하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석유 금수 조치를 당한 경제 제재에 맞서서 똑같이 석탄을 합성을 해서 석유를 만들어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연료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썼던 우리 코울 투 리퀴드라는 CTL은 똑같은데 이 퓨얼은 합성 과정은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료가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수소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탄소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생합성연료라고 부르는 거고 일부 공정은 같지만 히틀러 연료와는 처음 시작하는 원료도 다르고 사용하는 에너지도 다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다른 물건이다. 저희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뭔가 새로운 연료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나요? 석유에 대한, 원유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무엇이든지 자원은 세계에 똑같이 매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만 특별히 많이 있고 또 필요한 데는 없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운송하거나 또는 적절하게 경제적으로 쓰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35년 이후까지도 이 퓨얼 에너지를 쓴다면 내연기관차 이용할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나온 것이 어떤 분들은 이거 혹시 그 중국 요새 전기차의 공격 이게 유럽 시장을 너무 위협을 한다.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대로 30년, 35년까지 딱 스톱을 내연기관 중단을 하게 되면 중국이 모든 혜택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혹은 이게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중국이 사실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료 원재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지금 현재도 가장 싼 배터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퓨얼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근거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이
유럽이든 그게 어느 나라여도 대세가 배터리가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배터리 기술을 확보하고 배터리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옳은 길이지, 그거에 대한 대항마로 다른 것을 내세워서 실질적으로 더 합리적인 기술로 나가는 길을 막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이렇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성 이론이라고 보고요. 네. 사실은 이 퓨얼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료는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지구상에 보면 아주 편중되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제일 많은 건 적도에 가까운 뜨거운 지방의 태양광, 그리고 바람이 많은 지역,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전기를 모든 곳에 그 송배전 선을 깔아서 배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남는 지역에서는 수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필요한 지역에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런데 이 수소라는 것이 운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를 가지고 쉬운 재생 합성 연료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석유 운반하듯이 액체 에너지 이송 매체로서 이것을 움직이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가 많은 지역으로부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지역으로 에너지를 운송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전 세계에 관심을 불러일으킨 또 다른 커다란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을 액화시켜 가지고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보통 수소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수소 에너지하고 이 이퓨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잘 몰라서. 수소가 이제 탄소가 없다 보니까 미래 에너지원이라고들 해서 우리나라도 수소 경제 선언을 했고, 네. 전 세계가 수소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는 탄소가 없는 에너지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데, 이 수소가 아시다시피 가장 작은 원소여서 쉽게 보관하기 어렵고 운송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에너지 밀도도 낮고. 그런데 여기에 질소만 섞으면, 합성하면 그러면 암모니아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탄소 한 원자만 넣으면 메탄올이 됩니다. 네. 그래서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같은 건 가장 간단한 쉽게 다룰 수 있는 액체가 되고, 이것을 운송하는 것이 지금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암모니아하고 메탄올을 개발하고 있는 나라나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퓨얼에 수소, 메탄올, 암모니아 같은 간단한 원소, 특히 액체가 될 수 있는 이런 이 퓨얼 같은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 EU가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가장 좀 민감하고 앞서가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그 설정된 기준, 이게 탄소 중립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탄소 중립 기준은 세계 어딜 가나 이산화탄소를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언제로 하느냐, 목표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 그리고 가는 경로에 어떤 방법을 쓰느냐,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제로로 만드는 주된 기술을 또는 주된 원료를 무엇을 쓰느냐에 나라마다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그 지역의 이제 천연 자원,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량, 그 다음에 에너지 운송 시스템 같은 것들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구 밀도도 높고, 그리고 에너지 요구량이 가장 많은 유럽이 아무래도 첨단 기술 또는 탄소 중립을 위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대한 관심도 높고 법제화도 빨리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철강 회사들, 특히 한국의 철강 회사들 같은 경우 유럽의 그 탄소 국경세 이거 이제 대비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친다, 이런 얘기들이 신문기사에 자주 나오고는 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현실화돼가는 걸로 보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자동차, 사실 뭐 독일하면은 워낙 그 자동차 강국이기도 하죠. 독일에서 이 퓨얼 에너지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이다, 선도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독일이 기술적으로 볼 때는 자동차 강국이고, 제가 본래 자동차를 전공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볼 때는 모든 면에서
독일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탄소 중립 동력에 대한 관심도 높고 기술 개발도 빠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 포르쉐 같은 회사는 아주 빨리 움직여서 칠레에다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합성 연료인 개솔린을 만들어 가지고 올해부터 그걸 독일로 운송해서 시험 운전을 하고 또 공식적인 경주에도 참가하고 하는 그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독일 회사들도 이 이퓨얼에 관련한 연구는 아주 열심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퓨얼이라는 거, 이 연료는 지금의 그 내연 기관차 여기에다 그냥 바로 넣으면은 그냥 자동차가 움직이는,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자동차 엔진이라든가 이런 데 무리 없이. 네. 지금 현재 있는 자동차 엔진의 뭐 개조라든가 변화 없이 그대로 쓸 수 있고요. 사실은 더 좋아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퓨얼 그러면 지금 현재 쓰는 개솔린과 디젤을 대신하는 이개솔린, 이디젤을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석유에서 나오는 개솔린하고 디젤보다 이 이개솔린, 이디젤은 합성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합성 과정에서 연료의 품질을 훨씬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간단하고 좋게. 그래서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공해 물질도 적게 나오고, 그리고 성능도 향상할 수 있게 만들어서 사실은 이개솔린 같으면 압축비를 높여서 성능도 많이 나오고 효율도 좋아지고, 네. 이디젤 같으면 지금 현재 디젤 엔진에는 그 미세먼지, 검댕이도 안 나오고 하는 그런 좋은 성능들이 또 있습니다. 아, 우리 그 뭐죠? 그 오염 그 제거제 뭐 이런 어떤 역할 같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이 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의 연료에다가 그것만 이렇게 섞으면 되는 건가요? 지금 유럽에서는 아무래도 이퓨얼이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가 모두 확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생산 시설도 만들어져야 되고, 사회 인프라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는 지금 현재 가솔린 디젤에다가 이개솔린 또는 이디젤을 섞어 쓰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종국에 가서는 지금 현재 석유 베이스의 연료는 쓰지 않고 이퓨얼만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이퓨얼과 기존의 뭐 개솔린이나 디젤이나 이게 섞여도 어떤 부작용 같은 건 없나 보네요.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퓨얼은 지금 현재 쓰는 연료하고 성상이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은 면도 있죠. 그런데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섞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생산이 되면 갖다가 섞어서 쓰거나 또는 그냥 바꿔서 쓰거나 하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실제로 이 이퓨얼을 어떻게 상용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포르쉐가 칠레 공장을 만들어서 가까운 시일 안에 자기 차의 3분의 1 정도는 이퓨얼을 쓰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 자동차보다도 더 빨리 가는 부분이 비행기하고 선박인데요. 네. 비행기 같은 경우는 사실 배터리로 동력을 얻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액체 연료를 써야 되고, 그래서 유로피안 유니언은 법제화를 해서 2050년까지 이퓨얼의 그 농도를 점점 늘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용 이퓨얼 생산 공장은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 같은 경우는 그동안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수가 많은 선박용 중유를 내추럴 가스, LNG로 바꾸는 작업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 들어서는 이것을 이메탄올로 쓰는 그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이 청정 메탄올을 만들어서 이 메탄올로 선박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현재만 해도 전 세계 한 120개 항구에서는 청정 메탄올을 공급하는 시설들을 구축하고 또 생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 앞으로 이퓨얼 이쪽은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더 성장하고 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 어떤 에너지원이라고 저희가 생각해야 될까요? 네, 얼마나 걸리냐의 문제지,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고 또 필요한 연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